자, 파동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직진, 반사, 굴절 했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성질 중에서 네 번째 성질인 간섭과 다섯 번째 성질인 꺾인다는 회절,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회절은 중심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이건 이제 물투 내용이라서 간섭을 위한 회절만 나와. 자, 우리요 회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알려면 세 번째 해당되는 굴절이랑 비교를 해야 돼. 굴절은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매질의 속력이 다르니까 직진할 수 없어.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느린 매질을 가장 조금 지나가는 방향을 꺾일 수밖에 없어. 이게 굴절이야. 그쵸?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느린 매질을 가장 조금 지나가는 방향으로 파동은 가려고 해. 그래서 굴절하는 거야.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근데 회절이라는 건 A 매질에서 그냥 A 매질로 가.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서 그냥 공기 중으로 갈 때 파동이 갑자기 직진하지 않고 꺾여. 이걸 회절이라고 해. 그러면 가다가 왜 꺾여? 같은 물질에서는 직진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왜 꺾여?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가다 보니까 여기 조그만 날파리 같은 거 있어. 그래서 이 날파리 같은 게 있어서 파동이 얘를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때 여기서 꺾였어요 라고 하는 이거를 회절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물을 피해 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한다. 매질의 속력이 변해서 꺾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피해 가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피한다 할 때 회야. 그래서 피해간다는 거거든. 피하려고 꺾여. 이게 회절이야. 근데 이러한 회절을 잘하는 파동이 있고 회절 안 해. 나는 저기에서 너 만났는데 내가 안 피해. 그냥 내가 뚫고 지나갈 거야. 너네가 복도에 있을 때 나는 너네를 피해가겠니? 뚫고 가겠니? 난 뚫고 가. 근데 복도에 선생님이 3명 있는데 우리 연준이가 우리 사이를 뚫고 갈까 피해갈까? 피해가겠죠. 그래서 이 피한다와 반대말이 뭐냐면 회절의 반대말은 투과한다. 회절을 잘하는 애는 투과를 못해. 투과를 잘하는 애는 회절을 거의 안 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절과 투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가 큰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작은 파동이 있어. 에너지가 큰 파동은요, 회절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투과해. 그냥 뚫고 가. 대표적인 게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 감마선 같은 경우에 너네들 있잖아? 감마선은 너네를 안 피해가. 그냥 뚫고 가. 그래서 걔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세포를 다 죽이고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 근데 그래서 소리 같은 애들은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걔가 이길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걔는 웬만하면 피해가. 투과를 거의 안 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투과력이 달라져. 투과력이 크다는 얘기는 회절률이 작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회절이라는 건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래서 회절을 잘하는데 파동에서 에너지의 크기는 A제곱 F제곱이야. 그 중에서 F는 진동수니까 보면은 광속은 일정한데 광속도 F 남다로 계산하는 거 알지? 그쵸? 파동이니까. 그러면 속력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야. 진동수와 반대말이 파장이거든. 그러니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수가 커야 돼. 그럼 투과해버려. 근데 에너지가 작으려면 진동수는 작아야 돼. 다시 말해서 파장이 커야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래서
회전을 잘하는 애는 에너지가 작은 애, 파장이 긴 애가 회전을 잘해. 됐어? 그러면 빛하고 소리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니? 빛하고 소리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니? 빛이 훨씬 커. 진동수가 그렇대. 됐어? 빛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크고, 됐어? 에너지가 작은 게 소리야. 되겠냐? 그래서 빛은 에너지가 큰 편이고 소리는 에너지가 작은 편이라 소리가 잘 휘어. 이 개놈의 새끼를 정말. 그래서 꼬맹아, 이렇게 너네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쳐봐. 동굴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요 막 울고 있어요. 됐니? 근데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해가 뜰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햇빛은 잘 안 휘어. 그냥 직진해서 가. 그러니까 빛이 요만큼만 동굴에 비치는 거야. 근데 소리는요 잘 피해서 휘어져.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됐니? 연준이 엄마가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여기 오잖아? 그러면 이 소리가요 여기에서 잘 휘어서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메아리가 생기는 거야. 벽에 부딪혀서. 됐어? 그래서 소리는 잘 휘어지기 때문에 잘 퍼진다. 되겠어? 잘 퍼져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서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친구랑 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해. 그러면 실제로 저기에 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친구의 얼굴에서 반사돼서 그래서 경계선을 지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퍼져. 됐어? 빛이 퍼지는데 빛은 회전을 잘 안 해. 웬만하면 그냥 직진하려고 해. 잘 안 퍼져.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친구 얼굴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안 와. 그래서 친구를 못 봐. 근데 친구가 이 새끼 뭐야?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똑같이 소리가 여기에 오는데 소리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잘 퍼져. 회전을 잘해. 그래서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가 내 귀까지 들어와. 되겠냐? 그래서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회전이야. 그래서 회전은 잘 퍼져요 라는 뜻인데 이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바닷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심하면 배들이 넘실넘실하다가 진들끼리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파도를 약하게 하려고 방파제라고 하는 시멘트 덩어리를 바닷가에 이렇게 띄워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 여기에 배들이 이렇게 선착장에 묶여서 쉬고 있단 말이야. 이때 열나센 파도가 그냥 오면 이 파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넘실넘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배가 부딪혀서 깨져. 그래서 파도를 약하게 하려고 방파제를 세워놨는데 이때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부딪힌 이만큼의 에너지는 반사해서 그냥 가버려. 반사해서 그냥 가버리고 요 사이를 통과한 파도만 이렇게 오잖아. 파도가. 그래서 실제로 이 파도의 에너지가 100이 왔는데 그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이 틈을 통과한 에너지는 20이야. 20만 전달됐어. 그러면 20이 통과해서 연준아! 20이 통과해서요. 이 20이 이 뒤로 넘어가거든요. 에너지가. 넘어갈 때 됐어? 이 파도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이 방해물을 통과한 후에 얘가 이렇게 퍼져서 됐어? 이렇게 전달이 돼. 그래서 마치 여기에 치고 있는 파동이 이렇게 방해물을 피해서 온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피해왔네 저 새끼. 이 얘기야. 근데 실제로 온 건 여기를 통과한 에너지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너지가 넓게 퍼져도 이 에너지 전체 양은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파도가 약해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가 넘실거리지 못해. 그래서 배들이 안정적인 거야. 이걸 회전이라고 해. 그랬을 때 회전은 에너지가 작아야 잘 일어나니까 파장의 길이는 짧아야 되니 파장의 길이는 길어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이 파장의 길이가 똑같더라도요. 이 방해물의 요 간격이요.
이 간격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또 달라지는데 연준아 졸려면 살짝 일어나야 돼. 자 이때 방해물 사이의 간격이 넓을 때도 있고요. 방해물 사이의 간격이 좁을 수도 있어요. 이때 방해물을 지나온 파동은요. 이 안에 있는 이 틈이 하나의 파원이라고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동이 다시 일어나니까 얘가 원을 그리면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거야. 근데 간격이 좁으면 여기가 파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곡률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휘어. 그래서 퍼져나가. 이렇게 휘어. 그러면 이때 휘는 정도가 그래서 간격이 넓은 쪽이 잘 휘니 좁은 쪽이 잘 휘니? 어느 쪽이 더 잘 휘어져 보여?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잘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물을 피해서 퍼져나가는 정도를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 회절률은 언제 큰 거냐면 회절률은 그래서 파동이 통과하는 틈이 좁을수록 회절을 잘하고요.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회절을 잘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길수록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회절을 잘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회절은 투과와 반대말이다. 회절은 투과와 반대말이다. 투과력이 좋을수록 회절률은 작은 거다. 그래서 어떤 애가 회절을 잘하냐면 회절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회절을 잘하는 파동이다. 에너지가 작을수록 회절을 잘하는 파동이다. 그 다음에 파장의 길이는 길수록 회절을 잘한다. 그리고 파동이 통과하는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회절을 잘한다. 됐냐? 회절은 피하려는 성질입니다. 피하려는 성질로 에너지가 작아야 잘 피해간다. 되겠냐?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소리가 빛보다 회절을 잘하는 거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신이라는 건 전자기파로 해요. 전자기파 중에 전파로 통신합니다. 그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도 듣고 TV도 봅니다. 그러면 산악지대에서 가장 통신을 잘하려면 산악지대는요. 나무도 많고 숲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자기파를 쏘면 이 전자기파가 가다가 이렇게 방해물을 만나면 잘 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피해서 가는 건 파장이 기네. 가장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작은 게 FM보다는 AM이 에너지가 훨씬 작아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산악지대의 라디오는 AM 통신으로 전파합니다. FM은 잘 안 가요. 가다가 나무나 산 만나면 반사돼서 그냥 돌아와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산악지대에 AM 통신을 활용하는 이유는 AM이 FM보다 파장의 길이가 훨씬 길어서 회절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꼬맹아, 바닷가에 정신 차려봐. 바닷가에 배가 있어. 그 배가 지나가면서 바닷속 수심을 잴 거야. 이때 뭐 쏴? 빛을 쏘니 소리를 쏘니? 이 수심의 깊이를 잴 때 파동을 쏴서 반사돼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가지고 이 바닷속에 수심을 재거든요. 이걸 음향즉시법이라고 해요. 통과해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쭉 지나가면서 음파를 쏴서 여기서 반사돼서 오는 그 시간을 잰다고요. 이때 쏘는 게 초음파입니다. 음파를 쏴서 수심의 깊이를 재요. 그럼 왜 소리를 쏴요? 빛을 쏘죠. 그게 더 빨리 갔다 올 텐데 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빛은요 소리보다 회전을 못해. 그래서 가다가 조그만 물고기 같은 거 만나면 그냥 반사돼서 온단 말이야. 근데 소리는 잘 피해서 가. 되겠어? 네. 그래서 수심을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할 때 초음파를 쏘는 이유가 회전을 잘해서 잘 피해 가라고.
쓸데없는 거 잘 피해 가서 그래서 바닥이랑 반사돼서 오라고. 그래서 수심을 측정하려고 해.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게 회절이야. 회절이라고 하는 거 피해가는 성질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애들이 없고 선생님들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줌으로 다 수업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고 줌으로 해가지고 애들이랑 막 수업했단 말이야. 강의실에 나만 있었어. 애들이 없었어. 나 혼자 미친 사람 같았어. 웃고 떠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걸 한 2년 했잖아. 그래서 단과 수업은 줌으로 많이 하고요. 입시하는 애들만 학원에 가서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고 막 그랬을 때 공기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는 세균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세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왜 안 보여? 그쵸.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보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파장이 여기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부딪혀서 반사돼서 내 눈에 와야 그 새끼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몸집의 크기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아. 가시광선 파장보다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가다가 자기보다 크기가 작은 애를 이렇게 피해서 가버려. 이렇게 피해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시광선이 오다가 자기보다 파장이 작은 애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서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또 여기서 피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있는 벽이 보이는 거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여. 그러면 코로나를 보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돼. 걔가 안 피해.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감마선 같은 거.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을 쏘면 그 새끼가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얘 안 피해. 그래서 여기서 반사돼서 와.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면 나도 뒤져. 그래서 못 쏘는 거지. 그리고 감마선을 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감마선을 맞고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뒤져.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이러스를 관측할 수가 없어. 다 뒤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세균처럼 엄청나게 작은 애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관찰해야지.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마선 또는 X선처럼 파장의 길이는 짧지만 쟤네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안 가지고 있는 새로운 파동이 필요한 거야. 그 파동을 만든 거야. 찾은 거야. 그게 누구야? 전자야, 전자. 그래서 저렇게 작은 애들을 관찰할 때 쓰는 건 광학현미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자현미경 써.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파장이 전자가 만든 파장은 짧아서 저기에서 반사돼서 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회절은 피해가려는 성질이다. 매질의 종류하고 무관하다. 알겠어? 매질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간섭이라는 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아니, 회절이라는 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간섭으로 가자. 드디어. 졸려고 살짝 일어서야 돼, 아들아. 자, 간섭은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간섭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들어가 있어. 이게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책인데 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하려고 꼭 풀어봐야 되는 책이 오트죠. 고등학교 때는 내신 대비할 때 꼭 풀어봐야 되는 개념서가 완자야. 근데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야 돼. 너네 시험 대비할 때 오투에 있는 문제 중에 틀리면 안 되잖아. 그거보다 쉬운 문제가 더 어려울 거잖아. 얘도 똑같아요. 완자에 있는 문제를 틀리면서 내신 대비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고등학교 내용들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똑같은 내용을 지금 2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레벨 2잖아요. 지금 들었던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질문을 처음 듣는 아이들처럼 니네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여기 보시면 렌즈 방정식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렌즈들에서 빛의 경로가 어때? 그래서 작동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간섭까지 들어가서 풀어야 돼. 이거 우리가 테스트 봤을 때다가 또 불줄을 묻는 거야. 바보들아. 그래서 여기에 간섭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 전자기파도 다 있고. 그래서 문제가 사뭇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까지를 다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섭으로 간섭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광전 효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전 효과에 해당되는 간섭문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풀어야 돼. 자, 그래서 파동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간섭이라는 거 들어는 봤어. 간섭 들어봤어? 간섭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 간섭이라는 걸 주고받지. 연준이 혼자 있으면 누구도 얘 보고 잠 깨 이런 얘기 안 해.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서로 간섭을 하지. 그치?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파동이 두 개 이상 만나야 돼. 두 개 이상 만나야 간섭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교실에 파동이 한 종류일까? 아니잖아.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너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도 있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파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만나서 지금 간섭할까? 안 해. 왜요? 간섭은 아무 파동이랑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어떤 애들끼리 만나야지? 간섭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신동수가 같은? 옆집 엄마가 너네들을 간섭하진 않아. 우리 엄마가 나를 간섭하는 거잖아. 이것처럼 간섭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에 조건이 있어. 뭐야? 파장, 길이가 같아야.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가 만나야만 간섭할 수 있다. 파장 길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돼. 1mm 차이도 없어야 돼. 그런 애들끼리 만날 때만 간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보면 하나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새끼가 만날 거야. 되겠어? 네. 잠시 후에 만나는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 보강, 상세, 보강의 반복이 4분의 1t 주기로 바뀌어. 4분의 1t 주기로 바뀌어. 됐어? 그래서 4분의 1t 주기로 그려볼게. 처음에 0이고 주기는 t인데 그래서 4분의 1t 주기로 얘네들의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 자, 4분의 1t 지나서 또 4분의 1t 지나 4분의 1t, 4분의 3t, 4분의 4t 이렇게 돼. 자, 그랬을 때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요만큼 갈 건데 4분의 1t 지나는 동안은 4분의 1 파장만 가잖아. 그러니까 흰색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또 4분의 1t 지나면 얘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씨. 맞지? 또 4분의 1t 지나면 이렇게 갈 거고요. 또 4분의 1t 지나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너네는 왜 안 그려? 노인네는 그리는데? 너네는 안 그리는데 연준이는 그려야지. 그래야 잘 깨겠지. 자, 보라색도 4분의 1t 지날 때마다 4분의 1 파장씩 가.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 파장 가면 여기 있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지나면 얘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갈 거고 또 4분의 1t 지나면 이 모습 또 4분의 1t 지나면 이 모습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 4분의 1t 지날 때마다 꼬매나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서 이제 간섭을 할 건데 만나는 위치,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두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파동이 만났다는 걸 중첩됐다 그래. 중첩된 부분에서 파장 길이만 같으면 서로 간섭을 해. 그래서 자 간섭을 하는데 우리 알아. 마루가 되려면 이 순간 에너지가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와서 마루가 된 거야. 그쵸? 자 고리됐다는 얘기는 그 순간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매질을 끌어내리려는 에너지가 와서 고리됐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의 크기가 진폭의 크기인데 이 에너지를 10이라고 치자. 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네 10, 위쪽으로 올리려고 그러네 10.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첩됐는데 골끼리 만나서 중첩이 되니까 하얀색도 아래쪽으로 매질을 내리려는 에너지를 10 가지고 왔는데 얘도 10 가지고 왔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두 에너지가 합성해서 얼마 아래쪽으로 내려가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20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지금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 됐어. 이 위치는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 여기 보강됐어. 그 다음에 같은 위치요. 여기를 보시면 됐어. 여기에서는요 서로 됐어. 에너지가 0인 곳이 생긴 거죠. 됐어. 네. 이때는 0이 돼요. 맞아. 응? 이때 에너지가 보강돼서 마이너스 20이었어. 그 다음에는 마디끼리 만났으니까 0이야. 그 다음에 뭐 만났니? 골골 만났고 그 다음에 마디 됐고 그 다음 뭐 만나니? 마루 만나. 골이었던 부분이 마루로 바뀌어. 되겠어? 그래서 얘가 2배 높아져. 그래서 여기가 또 보강이 돼. 그래서 에너지가 20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위치가 뭐가 돼? 0이 돼. 맞냐? 이렇게 되는 위치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자. 됐어? 네. 이 보강 간섭은요. 4분의 2t 주기로 보강이었던 부분이 다시 보강. 4분의 2t 주기로 또 보강. 알겠어? 근데 맨 처음에 마루로 보강이면 그 다음에 골로 보강. 마루 보강, 골 보강, 마루 보강, 골 보강이야. 여기서 상세는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 됐어? 보강밖에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위치 보세요. 그 다음에 위치를 꼬맹아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얘는 비상상 보강밖에 안 일어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좀 볼래요? 여기 볼래요? 여기 신기해요. 여기 B요. 저 개미 새끼 내가 오늘 학부모 상담 주간이다. 잘하자. 너네 요번 주 학부모 상담 주간이다. 잘하자. 오메가 여기는 지금 에너지가 0인 위치죠. B요. 맞아요? 네. B는 에너지가 0인 위치야. 그 다음에 여기 B 에너지가 얼마의 위치니?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 에너지 얼마니? 다시 0이죠. 됐어. 여기는 에너지 얼마니? 0이죠. 여기 에너지 얼마니? 이 순간? 0입니다. 맞아? 그래서 파동이 서로 간섭을 할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은 계속 보강밖에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진동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진동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있는 여기 B'도 똑같이 계속 0인 지점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났을 때요. 그 파동이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 이걸
간섭이라고 해.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준아 일어서야 돼 빨리. 시간 별로 없어. 잠깐 일어서. 저 뒤로 가서 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서연이가 안 보여. 어휴. 거기 책상 위에 올리면 되잖아 책을. 자, 진폭이 퍼지는 간섭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해. 근데 보강 간섭을 하려면 마루는 마루끼리 만나야 되고 돌은 돌까지 만나야 되지. 그래서 보강 간섭은 반드시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일어나는 반사야. 간섭이야. 상쇄 간섭은요, 돌과 마루가 만나야 돼. 됐어? 마루와 돌이 만나야 되죠. 이렇게 반드시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야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난다. 그러면 우리요, 너네 알고 있죠? 빛이요, 소리요. 빛과 소리가 있는데 소리의 3요소 알아요? 불러.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는 3개 있겠죠. 음색. 자, 높낮이. 또. 크기. 네, 소리의 세. 맞아요, 크기요. 자, 그러면 이때요. 소리의 높낮이는 누가 결정해요? 소리는 파동이니까 파동이 뭐가 결정하지? 소리의 높낮이는? 화장. 아니거든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고음이야. 되겠어? 진폭은 소리에 뭘 결정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외웠어. 진폭은? 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입니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야. 그리고 소리의 맵시를 결정하는 건 파형이야, 파형. 그 파형이 달라서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다른 거야. 자, 그것처럼 빛도 있어요. 자, 소리는 3요소가 있는데 빛은 몇 가지 요소가 있냐면 2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빛 중에서 빛의 색깔이 있고 빛의 밝기가 있어. 빛의 색깔은 빛의 사무색 얘기해. 빛의 사무색 뭐 있어?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빛의 사무색. 빨강. 빨. 연준아, 빛의 사무색 불러. 너만 못 부르고 있어. 알파초. 우와. 딸출파도 이 새끼야. 됐어. 자, 이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색깔에 진동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됐어? 진동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색깔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되겠냐? 그 다음에 밝기는 빨간색도 흐린 빨간색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이 있을 거잖아. 됐어? 이 밝기가 뭘 결정하니? 진폭. 됐어? 진폭이 밝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면 갑자기 그 빛이 눈부시게 보여. 진폭이 작아지면 흐리게 보여. 이런 얘기야. 그러니 간섭은 진폭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진폭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간섭이 일어날 때 진폭 말고 다른 건 안 바뀌어. 진폭 말고 진동수, 주기, 파장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진폭만 바뀌어요. 간섭에 의해서 바뀌는 게 진폭이라서 그 간섭에 의해서 소리가 바뀌면 소리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단 말이야. 자, 중첩이 빛에서 일어나면, 간섭이 빛에서 일어나면 그 빛의 밝기가 달라져.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더 밝게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더 어둡게 보여. 그래서 빛을 비추었는데 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면 얘는 지금 간섭 중이야. 그래서 밝기가 막 바뀌고 있으면 얘는 간섭 중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빛이 아니고 소리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아예 소리가 없어져. 소리를 없앨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음 제거한다고 그럴 때 쓰는 게 상세 간섭이야. 소리를 없애는 거잖아. 노이즈 캔슬링.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섭을 눈에 보이게 하려면 밝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빛을 이용해서 됐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라고 하는 간섭 무늬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빛이 간섭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거야.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영이고요. 이 아저씨는 이 간섭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섭과 회절은 입자는 못하잖아. 이거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잖아. 그래서 빛의 간섭 무늬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구나라는 걸 증명했던 거야. 이해? 자, 오케이. 자, 그랬을 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섭 보여준 것처럼 토마스 영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 그래서 수면이야. 여기가 수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동시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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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같은 빠르기로 쳐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S1. 여기서 손가락을 치면 여기서 물결이 막 발생해서 퍼져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S2. 그러면 여기도 물결이 일어나서 막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물결이 계속 만나.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에서 보강이나 상세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보강과 상세가 발생하니까 나는 이 지점 A 지점에서 한 번은 보강, 한 번은 상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토마스 영이. 근데 안 그래. 한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잖아. 그럼 여기는 계속 보강밖에 안 일어나. 이 지점에서 상세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파동으로는 상세밖에 안 일어나. 보강이었던 지점이 상세가 되고 상세였던 지점이 보강이 되지 않아. 특정한 위치에 보강이 일어나면 거기는 계속 보강밖에 안 일어나.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도 상세밖에 안 일어나. 그럼 왜 이 지점은 보강만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상세만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고. 되겠어? 자, 이 토마스 영은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보강만 일어난다면 여기가 왜 보강만 일어날까? 그걸 탐구한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그랬더니 그건 실제로 파원으로부터 P까지의 두 지점의 거리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았어. 두 파원으로부터 거리 차이가 보강을 만들지 상세를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 두 파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각각 재. 이거 8m야. 이거 10m야. 그거 거리를 재서 두 지점의 거리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했고 이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과 상세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알아낸 거야. 그러면 얘 경로차는 선생님이 2m인데요. 그럼 모든 파동은 2m마다 뭐가 일어나요? 아니죠. 지금 내가 발생시킨 이 물결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차가 인데 지금 내가 발생시킨 물결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2m야. 그러면 경로차가 정확하게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거래요? 그렇다면 그 지점은 보강간섭이야. 그래서 내가 일으킨 파장이 4m짜리야. 근데 경로차가 2m야. 그러면 얘는 이 파장을 중심으로 보면 반파장 차이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상세간섭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경로차를 구해서 그 경로차가 지금 발생시킨 파장의 길이와 됐어? 네. 파장의 길이와 같냐?
아니면 몇 배냐? 이게 결정하는데. 이게 결정하는데. 됐어? 그 경로차가 0이거나 경로차가 0이거나 경로차를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발생한 파장의 길이와 같은 한 파장 차이거나 두 파장 차이거나 세 파장 차이거나 또는 파장의 자연수 배율이 모든 지점은 사실은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경로차가 2m야. 경로차가 2m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1m이거나 파장의 길이가 2m이거나 파장의 길이가 0.5m이거나 이런 애들을 발생시키면 저 위치는 보강이 돼요. 왜? 파장 길이가 1m인 아이에 비해서 얘는 경로차가 2배거든. 얘는 한 파장 차이거든. 얘는 네 파장 차이거든. 되겠어? 이렇게 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거기는 보강간섭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경로차가요. 이렇게 파장의 짝수배가 아니고 반파장의 비율로 커진다면 그래서 경로차가 정확하게 반파장의 길이 또는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같은 파장의 길이만큼이 경로차로 나타난다면 여기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반화 시켰는데요. 지금 발생한 파장 길이에 반파장의 짝수배의 길이 차이가 일어나는 모든 지점이 보강간섭이다.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곳이 그래서 보강간섭이 된다는 걸 알아내고요.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경로차를 구해보면 그 경로차가 바로 한 파장 길이라는 거지.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두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으면 그 경로차가 바로 한 파장 길이 차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들의 파장의 길이도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경로차를 이용해서 여기가 보강간섭이 될지 상쇄간섭이 될지 예측도 할 수 있고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간격 차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나 빛의 파장의 길도 알아낸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이렇게 단일 슬릿이 있어. 단일 슬릿을 통해서 광원장치에서 빛이 나와. 그때는 양초 썼대요. 양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그 양초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여러 개야. 파장이 1인에도 있고 2인에도 있고 3인에도 있단 말이야. 자, 파장이 여러 개가 나오면 간섭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파장 중에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려고 단일 슬릿이라는 장치를 한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단일 슬릿의 역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한 파장만을 걸러내는 장치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한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양초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장 중 여기를 통과한 게 파장 길이가 2m인 빛만 통과했다. 그럼 그것만 걸러낼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가 작은 틈새죠.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빛이 회절에서 퍼져나가요. 맞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절에서 퍼져나가. 이렇게. 자, 그 회절에서 퍼져나갈 때 앞에 또 다른 이중 슬릿을 이렇게 뚫어. 그러면 파장 길이가 2m인 빛이 이 구멍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빛도 있고요. S1.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빛도 존재합니다. 근데 각각의 구멍이 또 하나의 파원이 돼서 퍼져나가니까 S1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빛이 사방팔방으로 회절해서 퍼져나가. S2라는 구멍을 통과한 빛도요. 여기서 회절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장의 길이가 똑같은 빛들이 만나게 돼. 특정한 위치. 거기다가 하얀색 스크린을 설치하면 사실은 파장 길이가 2m인 애가 빨간색 빛이라고 치자. 맨 처음에는 백색 광을 비췄는데 이 틈을 통과해서 빨간색 빛만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빛이 막 퍼져나가. 자, 그러다가 흰색 스크린에 비추면 빨간색 중에 그래서 보강 간섭에 의해서 더 밝아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더 밝게 보이는 빨간색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고 어둡게 보이는 지점이 있고 밝게 보이는 빨간색 지점이 또 생겨.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이게 반복돼. 이걸 우리가 간섭무늬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어떨 때는 빨간 빛만 통과하고 어떨 때는 초록색 빛만 통과해서 간섭무늬 색깔이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할 때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건데 어쨌든 그게 통과한 빛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을 하면 스크린에 그 빛이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어둡게 밝게 어둡게 밝게 이렇게 명암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간섭무늬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간섭무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 여기가 P점이에요. 그래서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니까 이거 8m.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니까 여기 10m. 그러면은 이 지점은 경로차가 2네. 됐어. 자, 그 다음 밝은 무늬가 생긴 여기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재. 그랬더니 요번에는 경로차가 얼마냐면 4m네. 됐어? 네. 그러면 이 밝은 무늬와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경로차가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빛의 파장의 길이라고. 2m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게 사실은 입자가 아니야. 파동이야.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의 파장의 길이는 2m구나. 이런 거 다 구해낸 사람이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죠? 하겠죠? 이 새끼들이 정말 쳐 맞으려고. 자, 책 펴봐.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 때 간섭은 빼고 풀어라고 했던 그 간섭을 한번 보자. 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꼬맹아 154페이지를 다 푼 게 맞아? 맞아? 네, 그럼 155페이지요. 155페이지요. 빨리 OX. 뭐가 아니에요? 155페이지에 간섭은 빼고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푼 거야? 이 수업 시간에? 155페이지 풀었어? 아니지. 저 새끼 자다 일어나서 숙제와 아닌 걸 구별 못한 거지. 네, 이거 그때 저거 자, 어쨌든 풀어. 155페이지 가서. 너 푼 거 맞아? 네. 네, 그럼 보죠. 첫 번째, 보강간섭이란 두 파동의 반대 위상이 만나서 생기는 거다. 맞아, 틀려? 틀리죠. 같은 위상이 만나야 보강간섭합니다. 두 번째, 위상과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이 임의의 한 점에서 보강하려면 두 파원으로부터 임의의 한 점까지의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이야. 세 번째, 진폭과 진동수가 같고 위상이 반대로 발생한 파원. 선생님, 이렇게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 조건이 있어요.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파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파동이어야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이 보강입니다. 근데 파원에서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거꾸로 얘가 보강간섭이고 얘가 상쇄간섭이고. 그래서 파원에서 같은 위상끼리 발생을 하면 같은 위상부터 발생을 하면 S1에서 파동이 발생할 때 바로부터 시작해요.
얘도 마루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같은 위상부터 시작해서 전달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 있는 곳이 보강이야. 근데 이 새끼는 마루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골부터 시작해. 이렇게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을 했다면 됐어. 반파장의 짝수배인 원래 보강이 일어나야 되는 지점이 거꾸로 상세가 일어나. 됐어? 네. 상세가 일어나야 되는 지점이 반대로 보강이 일어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는 같은데 위상이 반대로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상세 간섭하려면 두 파원으로부터 이미 한 점까지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아니고 짝수배여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라는 거야. 알아듣는 거 맞아? 이것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왜 멍 때리고 날리고 이런 씨. 되겠냐?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간섭에 해당되는 부분만 풀어오는데 그래서 숙제를 했던 사람들은 별로 숙제가 많지 않을 거고요. 숙제를 안 했던 사람들은 숙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161페이지까지 간섭에 해당되는 빠진 부분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161이요? 161까지. 좋은 숙제가 아니고. 저번 숙제는 그 중에서 굴절만 뽑아서 풀어오는 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